계속 이제 왜 이게 가볍고 신선하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큰 무게에 다 중력이 내려앉으면 면적이 크잖아요. 그죠? 눈 뜨고 들으세요, 설명을. 네. 자, 머리에서 그동안의 호흡은 중력들이 다 어디로 내려앉아요? 머리로, 어깨로, 몸을 내려앉잖아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폭을 줄여주면 내리받는 느낌과 감각이 축소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게를 달지 않고 가볍게 살 수 있는 원리라는 거죠. 다시 호흡을 진행합니다. 자, 가볍게 내리서 들이마시고 다시 쉬세요. 이제 진행하세요. 계속 하십시오. 다시 하시면서 자신의 호흡의 폭을 느끼면서 알아차리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폭이 넓다 그러면 줄여야 되겠구나 하면 점점 이제 줄여집니다. 예. 왜 그러냐면 폭이 넓으면 사실은 폭이 넓게 호흡하면 내 전체를 다 해주지 않냐 이렇게 인식하실 수 있는데 넓은 호흡은 표피만 자극시켜요. 표피만. 넓은 호흡은 표피만 시켜요. 정중앙으로 내려오면 정중앙을 관통하면서 발산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두웠던 것이 호흡이 넓은 거는 이쪽 끝에만 자극을 시키는 거고 호흡이 굉장히 가늘어지면 관통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미세한 부분까지 내 뇌의 세포들을 건드려 준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압이 느껴지시죠? 압이 느껴지죠?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폭이 넓다는 거예요. 압이 면적이 느껴지는 것만큼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호흡하시면서 그걸 줄이시는 거예요. 예, 진행하세요. 대표님 하고 계세요? 네, 폭 줄이세요. 폭 줄이셔야 이제 이 안에 하품 계속 나오시면 계속 하세요. 예, 그건 멈추지 말고 밖으로 빼내주는 거예요. 몸에 있는 독소라든지 몸에 있는 노폐물이라든지 탁한 거라든지 이것이 계속 빠져나오면서 자신의 낯빛을 톤을 바꿔줘요. 이제 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시고 자 좁히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좁히시는 겁니다. 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폭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예. 와닿는 면적들이 좀 좁아지면 예. 자, 호흡이 어디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자, 머리로만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하세요. 이게 줄어지면 폭이 줄어지면 여기만 그렇다고 세포만 살면 안 되죠. 예. 좀 하시면 이 호흡이 여기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 것만큼 아래로 체내까지 혹시 느끼셨어요? 하시면서? 예. 오늘도 자, 더 좁히면서 올라간 것만큼 좁혀서 올라가신 것만큼 이 호흡은 어디로까지 같이 되냐면 깊숙이 아래까지 관통합니다. 예. 그래서 온몸에 동시에 같이 신선한 것을 주면서 몸의 감각을 이제 몸을 구석구석 진단해줘요. 예. 무거웠던 거, 다리, 몸통 더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이제 각 장기별로 진단이 가능해요. 각 장기별로. 뇌만 진단되는 게 아니라 이 호흡법 하나로 위아래가 관통되면서 같이 진단이 점진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자, 들이마시고 내쉬고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멈추지 마세요. 들으면서 멈추면 안 돼요. 그냥 내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서 호흡을 계속하고 있으면 제 얘기가 그 호흡 속에서 어떻게 대치가 되는지 동시에 공유가 가능해요. 그걸 우리는 소통하고 공유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귀로만 들어버리시고 호흡을 멈추면 소통과 공유가 단절됩니다. 네,
관절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가 명치가 딱 막힌 듯이 답답함이 오고요. 머리가 탁 차단돼서 띵한 게 오실 거예요. 예. 중전, 상전이 관통해야 되는데 막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소통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래서 이게 가장 가늘면 가늘수록 빠른 시간에 내 피로감과 무게감과 몸의 여러 가지의 것들을 진단해주고 소통이 되고 공유가 가능해요. 저도 이거로써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소통하고 공유하는 거거든요. 네. 자, 호흡은 계속 멈춰지면 안 됩니다.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진행되면서 자기 몸을 알아차리세요. 어깨 눌리죠? 예, 어깨 눌리니까 어깨 눌린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호흡을 멈추면 안 돼요. 그건 조금 인내를 갖고 예, 그것이 가벼워질 때까지 하품 계속 하시고 하도록 계속 호흡은 진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응? 괜찮아요. 하품하세요. 좋은 거예요. 하품을 많이 하시면 한 것만큼 몸이 가벼워져요. 예. 그리고 낯빛이 이제 가시다 보면 오실 때 얼굴과 갈 때 얼굴은 얼굴 색톤이 달라져요. 예. 처음에는 약간 붉은기가 띄었는데 이제 하품 많이 하세요. 얼굴 낯빛도 바꿔지고 하품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우리가 내 몸에 산소 부족할 때 그죠? 뭔가 내가 들어와야 될 때 안 들어올 때 들어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또 들어와질 때도 지금 뭔가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하세요. 예, 하품 많이 하시고 어깨 눌리고 머리 내려 눌려도 멈추지 마시고 호흡은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멈춰있는 동안 또 여기가 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호흡은 계속 해야 돼요. 제 얘기 듣지 마시고 호흡하세요. 호흡을 하시면 제 얘기가 같이 들려요. 자,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들이마실 때는 좀 압력이 있고 내쉬면서 폭을 좁히면 굉장히 시원하게 품어져 나갈 겁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제 하품도 나오시고 또 여기 가슴도 뻐근함 이런 것들이 진단이 됩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내가 그동안에 나이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호흡 하나 함으로써 내 몸에 전반적으로 지금 알아차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표피적인 거 사실은 이 진단은 표피적인 거예요. 어깨, 머리, 무릎 이런 데는 표피적인 진단이고 더 깊숙이 가늘어졌을 때는 이 진단이 장기까지 침투해야 돼요. 예, 오장육부를 침투해서 오장육부가 우리가 그 세포들이 많이 죽어 있거나 더뎌 있거나 파손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깊숙이 세포 수준까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늘어지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가늘어져야만 몸의 침투가 굉장히 관통하기가 좋아요. 자, 진행을 계속 하십시오. 자,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들이마실 때는 와닿는 느낌이지만 내쉴 때는 시원하죠? 예, 계속 진행해 주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우리 지금 이 호흡 딱 10분 했어요. 10분 했는데 벌써 내 몸이 알아차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눌려있고 예, 이런 거에 가슴 눌려있고 예, 그죠? 답답하고 어깨 눌리고 머리 무겁고 예, 지금 진단이 10분 만에 이렇게 진단이 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더 하셔야 요 진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치유가 되는 거죠. 예. 자,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쉴 때 제가 얘기했어요. 들이마실 때도 폭을 좁히시고 들이마실 때 통으로 들이마셔버리니까 와닿는 면적이 예, 여기 와닿는 게 굉장히 면적이 넓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들이마실 때도 좁게 들이마시고 좁게 들이마시고 그럼 여기가 부딪히는 면적이 없으니까 자극이 없잖아요. 소프트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들이마실 때도 가늘게 하니까 여기까지 들어오나요? 예, 알아차려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가늘게 해야만 관통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만 오면 안 돼요. 이제 더 가늘어지면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진행을 해서요. 자, 가늘게 들이마시고, 가늘게 뱉으시고, 자, 가늘게 들이마시고, 가늘게 뱉으시고. 자, 가늘게 뱉으시고 하니까 여기 올라가는 것도 느껴지죠?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측정이 되죠? 그죠? 이제 그 측정을 더 높이 하는 거예요. 더 높이. 자, 가늘게 들이마시고, 가늘게 뱉으세요. 자, 이거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멀리 내보낸다. 내가 멀리 내보내려고 하는데, 두꺼운 게 멀리 갈까요? 가는 게 멀리 갈까요? 가는 게 멀리 가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관념. 가는 것이 내 몸의 간통을 많이 시킨다. 가늘면 가늘수록 간통을 많이 시키시면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둔탁하고 어둡던 것들이 밝게 점점점 몸으로 확장된다. 확장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 밖으로 밀어내면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회보고 호흡법을 계속 하시면서 가늘게 어느 정도까지 가늘어서 내 몸의 정중앙을 관통하면서 전반적으로 머리, 얼굴, 뇌세포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내 장기까지 오장육부까지 이거 자체를 확산시키냐. 그것이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가늘어지면 관통하면서 척추 지금 경추 우리가 지금 척추도 많이 굉장히 뒤틀려 있거든요. 컴퓨터 이런 마디마디 이거 많이 하시면 이런데 관절 굉장히 이상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요거 하시면서 목, 척추, 허리까지. 자, 호흡하세요. 늘어진다. 이 친구 호흡 도와주세요. 네. 늘어지니까 이걸 하셔야 해야 돼요. 네, 하세요. 예. 왜냐면 늘어져서 이게 공급이 끊어지면 늘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쫙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하품하시면서 자, 호흡하세요. 시작. 가늘게 들이마시고 가늘게 내뱉으세요. 가늘게 내뱉으시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내가 이 가늘게 내뱉는 거를 저 끝까지 세우겠다. 목표를 세우세요. 예. 그것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밑에도 같이 관통해서 아래까지 다 발끝까지 손끝까지 전달할 수 있어요. 대표님 어디까지? 요 정도죠. 예. 그거를 올라가려면 좀 더 좁혀야 돼요. 지금 요 정도의 폭이에요. 이거 좀 더 좁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폭을 봤다, 통을 봤다, 간격을 봤다. 간격 속에 표대가 어디 갔냐면 그 가운데 있어요. 정중앙에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인지 보이시나요? 그 가운데? 아직? 예, 그럼 다시 호흡을 보일 때까지. 자, 호흡을 자 위로 가늘게 들이마시고 가늘게 내쉬세요. 가늘게 들이마시고 또 가늘게 내뱉으세요. 그래야 온몸에 내 폐도 내 장기도 간도 심장도 굉장히 구석구석 다 침투할 수 있도록. 네. 자, 들이마시고 뱉으시고 조금 길게 뱉는 거를 조금 길게 이제 2배로 늘려볼게요. 자, 들이마시는 것도 들이마시고 내쉬고 접히세요. 자,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좀 늘리니까 어때요? 들이마시는 거 늘리니까 좀 더 밑에 예, 깊게 내려오고 내쉬고 2번 하니까 좀 더 길게 하니까 이성님 어때요? 다시 해보세요. 들이마시고
어디까지 내려와요?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오죠? 그지? 여기를 놔. 호흡하시는 거야. 여기 놔. 여기를 놔버려. 자, 호흡. 더 들이마시고, 단전까지 오죠? 복부까지 오죠? 자, 내쉬고, 발사, 내쉬고, 더 좁혀요. 올라가면서 퍼지면 안 되고, 더 좁혀요. 좁히세요. 더 좁히세요. 좁혀요. 이성님이 안 좁혀지네. 응? 전화기 때문에 신경이 다른 데가 있나? 뭐 올라가면서 좁혀야 돼. 올라가서 넓어지면 안 돼. 올라가면서 좁히세요. 자, 내려왔던 그것으로 올라가면서도 같이 쭉. 자, 여기 있는 것 중에 가운데에, 예, 내가 초점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운데에. 자, 쭉. 준석이 좀 더 모아지면서 올라가지? 응. 다시. 내리시고, 올리시고, 자, 손끝까지 전달이 오는지 알아차리면서 하세요. 손끝까지, 발끝까지. 자, 손끝까지, 발끝까지. 자, 호흡을 다시 들이마시고, 뱉으시고, 들이마시고, 뱉으시고. 자, 손끝까지 전달, 발끝까지 전달. 아직은 손끝까지, 발끝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손끝과 발끝까지 전달이 되게, 예,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들이마시고, 내쉬고. 힘들죠? 네. 그러니까 편하게 하세요.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어디다 놔두냐면 내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탁 놔버리면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게 팅 하고 호흡이,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호흡이 관통이 돼야지, 위아래가 관통이 돼야 발산되는데 굴절이 되면 어떻게 되죠? 굴절이 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굴절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호흡이 오다가 얘처럼 일직선상으로 들어오고 나가야 전달이 되는데, 이렇게 굴절이 돼버리면 막히는 곳이, 요 굴절되면 막히는 곳에서 답답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탁 차단되니까 답답함이. 다시 관통해주면 시원하게.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은 방법을 잘 배워가세요. 오늘 여기서 1시간에 다 진행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오늘 하시고 인사하시고, 네. 이렇게 이제 관통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막히는 부분에 이렇게 자극이 오시면 다 같이 관통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어떠세요? 무릎도 좀 오시죠? 무릎 자극. 아직까지는 올래나 보다. 내 몸에 나한테 먼저 오는 거 보니까. 이거로 이제 하실 때 하시면서 이제 퍼지는 것도. 그러니까 들어올 때 이렇게 가늘게 하시면서 퍼지는 것이, 이제 퍼지는 것도 같이 보면 눈도 지금 침침하시잖아요. 예, 굉장히 침침하니까 내려오면서 눈도. 예.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이제 눈, 얼굴, 폐도 지금 어느 일부분만 들어가니까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막히니까 기침이 나오고 원활하지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는 들어오고 나가면서 발산을 시켜줘야 눈도, 폐도, 간도 전반적으로 조금씩 계속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침투가 되거든요. 이 자체를 눈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조금 더
하시면서 압도 순간 찰나에 압이 오시잖아요. 예, 압이 오시는 거는 호흡을 멈췄다. 예. 그래서 이제 호흡이 진행되면 압이 없고 들어오면서 눈, 코, 이제 전체적으로 더 깊이 더 깊이 들어오시면 가슴까지. 예. 예. 가슴도 지금은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가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기침이 나오시고 이제 이렇게 일어나시니까 좀 더 미세하게 계속 하셔야 이게 이제 스미고 들어오면서 이게 미세해지면서 들어가는 게 편안해지니까 기침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나아졌다고 보시면 되죠. 이걸 호흡을 하면서 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는 아직 원만하게 침투가 안 되고 어디서부턴가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걸리고 있으니까 더 미세하게 샘세하게 진행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투과가 소프트하게 되면 걸림이 없으니까 기침이 안 나오시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울퉁불퉁한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흡이 아직 가늘어지지 못하니까 들어가면서 부딪히면서 이제 자극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크게 받아들이고 예. 좁게 내보냈다가 예. 지금은 좁게 받으시고 좁게 내보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점진적으로 해야 계속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강의의 특성이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시니까 했던 분들이 계속 쭉 하면 이게 이제 계속 단계별로 가니까 소프트하게 쭉 들어가는데 처음 강의를 진행하고 나니까 깊숙하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매번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실 때 하시면서 또 중간중간 만나서 일찍 오실 때는 이거를 조금씩 더 진행을 하시면 더 낫죠. 뵐 기회가 좀 여러 번 있으시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30분 가슴까지 했으니까 좀 더 하시죠? 네. 가슴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좀 더 간격을 좁히셔서 근데 하시나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정신이 없으니까 그걸 시간이 없어서 정신이 없으실 때 하셔야죠. 정신이 차려지시죠.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하실 때 머리라든지 눈이 침침하실 때 하세요. 눈이 침침해지시고 이럴 때는 수시로 호흡법을 해야 되겠다. 신호를 그냥 받으세요. 따로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건 한 번에 다 좋아질 수는 없고 눈이 침침하다, 목덜미가 아프다, 머리가 띵하다 이럴 때는 틈틈이 그를 신호로 받으시고 호흡법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제 내리받으셔서 호흡을 하시고 통으로 처음에는 통으로 받고 가늘게 내리셨는데 지금은 이제 가늘게 들이마시고 이제 가늘게 나갔으면 가늘게 다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늘게 갔다가 가늘게 호흡을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호흡이 정교해야만 깊숙이 부딪힘이 없이 이제 처음에는 호흡을 이렇게 하셔서 진단이 오는 거는 사실은 미세하지 못하는 거고 미세하게 만들어야 돼요. 호흡을 미세하게 만들어야 부딪힘이 없이 소프트하게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없이도 이미 그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감이라든지 눈의 침침함이라든지 몸의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그 일하고 업무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미세하게 금방금방 체인지가 되어지고 이 상태로 이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파워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고 또 제 목소리가 이렇게 큰 이유가 커서 그냥 울리는 이유가 바로 이 원리에서 있습니다. 작게 얘기하지만 목소리가 엄청 커갖고 그냥 울리는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늘 호흡이라든지 저는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 발산을 멀리 확장시켜 주기 때문에 울림통이 좀 크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목소리가 컸던 건 아니고요. 꽝꽝 울렸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있는 곳에서 그리고 이제 가늘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뭐로부터 스트레스를 왜냐하면 이렇게 만약에 하나 예를 들면 이게 내가 이게 통으로 있으면 사방에서 오는 것이 다 스트레스 거리예요. 근데 스트레스 거리가 뭘 만드냐면
나한테 직결되게 건강에 연결된다는 거죠. 저 사람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저 사람이 건강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 스트레스가 그 파장이 내 몸을 찌른다는 거예요. 보는 것도 스트레스고 듣는 것도 스트레스고 말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중요한 거는 다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네. 줄여버리고 호흡이 가늘어지면 거의 나한테 들어오는 스트레스들이 꽂힐 데가 없어. 몸통이 크고 내가 이렇게 다 커 있으면 사람들이 다 사통팔당 들어오는 것들이 스트레스 거리가 내 몸에 꽂히는 게 면적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호흡으로 하나를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는 거죠. 가늘게 내가 사는 것을 좁히는 거예요. 중력도 좁히고 무게도 좁히고 다 좁혀버리면 스트레스 거리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하고 뭐래도 스트레스 거리가 나한테 바뀌질 않는 거죠. 왜? 간통에서 나가버렸어. 꽂힐 곳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내 몸이 이 육체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그 파장대가 굉장히 크게 형성돼 있어요. 예, 이렇게 파장대가 크게 형성돼 있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호흡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파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게가 없는 게 아니라 무게도 느껴지고, 또 그 호흡 하나 함으로 인해 아까 우리 이제 친구가 진단했지만 호흡이 그냥 들어오면서 무게가 있고 어떤 그 파장이라는 것이 각이 있잖아요, 각.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내 장기에 박히니까 통증을 느끼는 거고 무게를 느끼는 거고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뭔가 지금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실체적으로 내게 자극으로 통증으로 남아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줄여줘 버리는 거죠. 간격을 줄여버리고 모든 것을 이제 호흡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늘 하셔야 간격이 좁혀지고 간격이 좁혀져야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폭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도 스스로가 내가 예방할 수 있고 케어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것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지 나도 잘 모르지만 보는 걸로 듣는 걸로 부딪히는 걸로 나하고 저 사람하고 간격이 떨어져 있어. 그런데도 뭔가 부딪힘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서로의 파장과 파장대가 오고 가면서 부딪힘을 만들어주니까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는 내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아프는 걸 느끼고 머리 지끈거림을 느끼고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소화가 안 되는 걸 느끼고, 그 물이나 술이나 흡연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다 미세하게 들어가면 파장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도 마시면 우리가 물은 다 처음에도 제가 저번 시간에 물 드시게 하면서 물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했지만 물도 그래서 파장대니까 가늘게 이제 이게 내게 이렇게 호흡이 잘 되어 있으면 물 드시고 술 드시고 어떤 걸 해도 이제 그 파장대들을 흡수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 받지 않게 관통시켜 버리는 거고 내버려 버리는 거죠. 내보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호흡법을 계속 하시면 예방이 되고, 맨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먼저는 케어를 시켜드리고 치료를 시켜드리지만 점진적으로 하면 앞으로 나한테 다가올 어떤 병들을 스스로 예방하는 차원이 되는 거예요. 예. 왜? 간격을 줄여버리니까 질병 자체도 병도 바이러스도 다 파장이에요. 들어가서 그 자그만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균덩어리가 세포에 달라붙어서 세포를 변형을 시키고 세포를 염증을 시키고 유발을 시키고, 그래서 열이 나고 염증이 생기고, 예. 근데 그렇게 유발시키고 염증이 시키는 것을 또 화학약품이 들어가서 그거를 흡수를 해서 잘 원상태로 만들어주면 괜찮은데 일시적인 효과를 준다는 거죠. 예. 겉에만 싸준다든지, 겉에만 싸주는데 그 내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안에서는 계속 그것이 또 붙어서 제2, 제3의 변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호흡법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이거 하나만 하고 있어도 이제 제가 다음에는 이 호흡법을 해서 더 진행되면 그 알아차림이 빨리빨리 해져요. 덩어리들을 분산시키니까 큰 덩어리들을 작게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순발력과 유연성이 생기게 만들어줘요. 몸의 세포가 이렇게 덩어리로 뭉쳐있는 것이 변형돼서 뭉쳐있는 게 암이잖아요. 암. 예, 그 암세포가 덩어리 뒤도록 서로가 세포들이 변형되지 않게 막아주고,
덩어리 치지 않도록 분산시켜주고, 그러면 왜? 활성화를 띠니까 둔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세포가 하나가 신선한 호흡과 에너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활성화를 이루잖아요. 활성화를 이루면 둘이 붙어 있지 않아도 돼요. 이게 둔탁해지고 깨어지고 둔화되니까 늘어내지면서 다른 세포들끼리 붙으면서 서로가 여기서 변형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계속 뭉치니까 어떤 암덩어리를 우리 몸에서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몸을 소프트하게 만들어주고 미세하게 만들어주면 세포 자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내려앉을 일도 없고 뭉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고 자신의 몸이 어디가 어떻게 타는 거를 빨리빨리 알아차리게 만들어주고, 자신의 몸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만들어주고, 알아차리기 빨리 좋게. 그래서 그러니까 케어하고 예방하기가 굉장히 좋죠. 조금 예방하면 금방금방 그것이 누적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호흡법 하나로 진행이지만, 이제 그게 지금 이 호흡법은 덩어리진 거를 지금 이제 축소시켜주고, 무게를 줄여주고, 왜? 그래서 몸 구석구석 관통할 수 있도록 굉장히 분산시켜주는 이제 일들을 계속 1회, 2회, 3회, 4회, 뭐 호흡법 하나 하면 되느냐, 뭘 하느냐 하지만 이 호흡법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이제 세포까지 들어갈 때까지 봐야 되잖아요. 정말 내 세포가 이 호흡법 하나로 뇌의 세포가 형성이 되고 살아나고 재생이 되는지, 정말 혁명을 일으켜 주는지, 내 머리, 뇌의 구석구석 세포에게 전달을 시켜주는지, 그것이 점진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적으로는 제가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 드리지만, 이제 방법론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호흡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진행하십시오, 이거를 1분 하십시오, 2분 하십시오, 3분 하십시오, 5분. 저희가 지금 10분 정도 했을 때도 자신의 몸이 어느 정도로는 표피적인 게 진단이 됐고요. 이제 다음에는 더 미세하게 진행되시면 장기까지 진단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장기가 진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세포에서 DNA까지 계속 이렇게 이제 이 호흡 하나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미세해지면 거기까지 스스로가 진단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모든 부분들이 활성화를 이루고, 예, 굉장히 좋아지고, 진단함으로 인해서 진단만 가능한 게,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진단만 되는 게 아니라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큼. 내가 오늘 한 부분만큼 진단되고 한 부분만큼 치료가 돼요. 그럼 이거를 한 번만 하고 여기서 다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호흡은 24시간, 이 100개발 호흡을 24시간 할 때까지 하셔야 되죠. 24시간 할 때까지 하시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미리자 수준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있는 지금 질병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바이러스들이.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이 이렇게 날씨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가, 온도 변화가 가장 중점을 두고 봐야 되는데, 온도가 1도 높아지고 2도 높아질 때마다 미생물들이 굉장히 이제 바이러스들이 잠식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섭죠, 바이러스는. 우리 예전에는 패스트라든지 혹사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하나가 오면은 막 전 지역이 싹쓸이 되도록 그런 바이러스를 내 몸에서 이제 그런 거까지도 내가 케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케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더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되냐. 그래서 호흡을 자신이 24시간 계속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예방하고 케어하고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배우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은 호흡을 했을 때 폭을 여러분이 느끼셨다면, 오늘 이 수업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자신의 호흡을 먼저 체내 호흡을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체내 호흡을 여지껏 알아차리지 못하셨어요. 자신의 체내 호흡을 하시면서 진단하시고, 그 호흡의 무게라든지 주고받는 길이라든지, 그리고 그 호흡을 하면서 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벼움으로 반응하는지, 무거움으로 오는지, 부딪혔을 때 그 통증들이 이제 자신의 몸 구석구석을 진단하시는 겁니다. 체내 호흡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 호흡이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몸에 유익을 주는지, 그리고 길어지는지 짧아지는지, 예,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호흡을 처음부터 위에서 들이마시면 안 되니까
그냥 들이마실 땐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이렇게 위로 100회까지 일단은 호흡을 내보내 보세요. 100회에 도달했을 때는 머리에 와닿는 느낌이 전달이 될 거예요. 뭔가 부딪히는 느낌, 차단되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100회 호흡을 하시는 겁니다. 100회 호흡할 때는 지금 호흡을 내뱉었을 때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마의 머리 꼭대기에서 와닿는 그 부분들이 통증이 넓거든요. 예, 그것이 자기 면적의 호흡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스로 진단하실 때. 그래서 좁게 한다는 개념으로 들이마시고 내쉴 때 점점점 폭을 줄이시는 거예요. 폭을 줄이실 때 뇌에서 닿는 면적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 그만큼 자신의 폭이 넓게 내뱉으면 이 머리에서 넓게 반응하면서 통증이 올 거고요. 점점 그 면적에 따라서 좁혀보시면 예, 가벼워지고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백회박 정수리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는데 거기 정수리를 백회라고 하거든요. 자, 거기를 나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가늘어야 돼요. 여기 제가 지금 그림 보이시죠? 사실은 이 선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건 이제 확대시켜 놓으니까 이렇게 두꺼워지는데 이 정도 두께로는 관통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0.1 정도, 0.1 정도의 그 선이 좀 돼야 100회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0.1. 네. 그래서 이 0.1 정도의 선까지 계속 가늘게 만드시는 호흡을 여러 번 진행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 0.1mm, 내 호흡의 폭이 0.1mm 정도 가늘어졌다 그러면 벌써 밖으로 나가는 느낌, 상쾌한 느낌, 시원한 느낌, 어떤 이런 느낌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고 이 호흡이 길면 길어질수록 멀리 내보낸다 해서 길어질수록 다시 자신의 몸, 체내 호흡도 밑에까지 단전까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간 것만큼 비례해서 체내 호흡도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관통이 길이가 올라가는 길이만큼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도 점진적으로 같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하실 때도 이러한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점검하셔서 혼자서도 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막혀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매주 토요일, 월요일 이 시간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있는 곳에서 이 실시간 방송을 들으시면서 진행을 함께 해보세요. 예. 그리고 하는데도 시원하게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로 또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자신의 먼저 체내 호흡을 점검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호흡을 폭을 줄이시면서 왜 가늘어야만 정중앙을 관통하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어떤 에너지나 새로운 어떤 공기나 신선한 것들을 유입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시니까 매주 토요일 이 시간 이거를 들으시면 점진적인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이제 매번 이 시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처음 시간을 5분 짧게 진행하면서 복습해드리면서 할 거니까 뭐 처음인데 어렵지 않나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들으시면서 자신의 이제 몸을 진단하시고 그 몸을 케어하시면서 건강한 삶, 예, 질병 없는 삶. 몸이 일단 건강해야 기분도 업되고 우울하지 않고 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점진적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